이번 강의는 우리가 신경에 이렇게 신경세포가 있고 또 다른 신경세포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물질을 이렇게 담겨져 있는 세포체를 이동을 시켜서 여기서 분산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전기적, 여기는 화학적 신호가 위에서 문이 열리고 닫힌다까지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던 건데, 이때 이 세포막 기준으로 안하고 밖에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물질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관문이 있다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문을 우리는 이온 채널이라고 했고요. 이 이온 채널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온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렇다면 이 이온 채널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이온 채널은요, 세포막에 존재하고요. 얘는 안과 밖에 이온을 통과시키는 막 단백질이에요. 그 막을 이루는 단백질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한 얘네들은요, 세포의 바깥층으로 지질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지질막이라 그래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이 지질층인 거죠. 즉, 이 세포의 바깥층은 이렇게 지질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지질층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관문, 즉 문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러한 문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이온 채널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즉 이러한 지질층에서는요, 전하를 띄지 않기 때문에, 즉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온을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즉 이러한 부위에서는, 이 지질막에서는 이온의 투과가 안 된다. 오로지 어느 문에서만 가능하냐면 오로지 이 이온 채널에서만 이온이 통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즉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할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인천공항이에요. 인천공항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막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어떠한 특정한 부위에서만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 이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질층에서 이렇게 관문이 다 열려 있다면 안 되는 거죠. 즉 특정 부위에서만 문을 열어서 이온이 물질 이동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이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이온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모든 이온들이 모든 이온 채널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없어요. 즉 어떤 이온 채널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온은 투과가 돼서 움직여야 될까요? 이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들의 움직임이요, 결과적으로 신경세포를 흥분시키거나 즉 작용시키는 거예요. 신경세포에게
너 일을 해 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기서의 물질 이동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즉 이온의 변화가 신경세포에 일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1강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소포체에 담겨져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이동을 하기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다 그랬죠. 세포에서, 즉 신경세포에서 변화가 생기는데 축사까지는 정기적 신호에 의해서 변하고 축사 끝과 축사 종말과 다른 세포와의 관계에서는 화학적인 변화에 의해서 변한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근본으로 따지면 세포 안과 바깥에서의 물질 이동의 변화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신경세포가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이온이 투과가 돼야 되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이온 채널이 특성은,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를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크게 4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셋, 여기는 넷. 우선 써놓고, 자, 첫 번째 특징은요, 선택적 투과예요. 두 번째는요, 수동적으로 이동이 되는 채널이 있고요, 능동적으로 이동이 되는 채널이 있다. 즉 성향이 좀 다르다 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모든 부위가 똑같은 이온 채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하게 지정되어져 있는 위치가 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특정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에 맞는 특별한 기능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린 부분들이 여기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모든 이온 채널은 모든 이온을 투과시킨다. OX 문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정답은 이거죠. 즉 모든 이온 채널은 모든 이온을 투과시킬 수가 없어요. 즉 선택적으로 우리는 투과를 시킨다라는 거죠. 즉 정의를 내리면 각 이온은 이온별로 통과할 수 있는 채널이 따로 있다. 즉 따로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온이 띄고 있는 이온 전하에 따라서 오픈이 되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거예요. 즉 플러스 이온이냐 마이너스 이온이냐에 따라서. 두 번째는 이온이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즉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는데 큰 거를 이동시키는 것보다 작은 게 이동이 용이할 수도 있고, 큰 거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모양이 변형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이온의 크기와 이온의 전하가 무엇을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우리는 투과시킨다. 즉 미국인 여권과 한국인 여권, 그 다음에 중국 여권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나라들이 달라지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렇다면 수동 채널과 능동 채널은 무엇일까요? 이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것은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에너지를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예요. 즉 에너지 사용 여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수동과 능동 채널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또 문제. 수동 채널과 능동 채널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해보면 수동 채널은 우선 정의부터 내릴게요. 에너지의 유무와 상관없이 열려 있어요. 열 수 있어요. 하지만 능동 채널은요, 에너지에 의해서 열리고 닫힘이 가능한 거예요. 즉, 수동은 에너지를 주지 않아도 개폐가 될 때는 문이 다 열려 있는 건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즉, 여기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할 수 있냐면은 크기가 아주 작은 것들은 항상 통과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하지만 능동 채널 같은 경우는 이것을, 즉 큰 이온을 이동시키려고 하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끌어당기고 밀어줘야 되니까 이때는 뭐가 필요하냐?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능동은요, 자극과 에너지, 즉 자극이라는 것은 자극이 어떤 자극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열리고 닫힘이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능동과 수동, 이제 구분이 되셨나요? 능동 채널은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쭉 뒤로 가서 능동 채널은요,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자극이 필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얘네들은요, 크게 정기적 개폐라고 하는데, 즉 열고 닫힘을 정기적 이에 의해서 결정을 짓는, 즉 이거는 뭐냐면 전압 의존도가 있는, 즉 전압 의존성 이온 채널이에요. 종류가 있고, 두 번째는 리간드 개폐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 리간드라는 것은요,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을 얘기를 합니다. 리간드 의존성 이온 채널이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모달리티 혹은 기계적 개폐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계적 자극. 이 기계적 자극은 뭐가 될 것 같으세요? 압력, 접촉, 온도 변화에 의해서, 즉 기계적인 힘에 의해서 반응하는, 열고 닫힘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이온 채널이 있는데, 얘네들은요 뭐냐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즉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트륨, 칼륨 등의 이온이 세포의 안과 밖에 이동이 되어지면서 무엇이 더 많이 이동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전압이 달라지는데요. 이 전압, 즉 전위의 변화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즉 이러한 이온의 변화가, 즉 어느 한쪽에 안쪽이 더 많은지 바깥쪽이 더 많은지에 따라서 음의 이온이 달라지잖아요. 즉
플러스 마이너스 격차가 벌어질수록 문이 열릴 확률이 높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정기적 개폐고요. 두 번째는 리간드 개폐는 무엇이냐면 이 이온 채널에 구멍이 있어요. 근데 여기 딱 맞는 이온들이 나타나면 열려요. 즉 키가 우리가 A집, B집, C집 키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정기적 신호는 키하고 상관없이 전압의 차이에 따라서 얘네들이 열어줘요. 즉 우리 자동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기적 자동문. 근데 이 자동문 말고요. 집이 키가 있는 집은 이 키가 모양이 어때요? 같아야지 많이 열리죠. 그것이 즉 리간드에서 이렇게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모양이 같는 같은 리간드가 왔을 때에만 열리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리간드 개폐예요. 이 모양은 뭐에 따라 달라져요?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냐, 어떠한 호르몬이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흥분성 있는 신경 전달 물질에 반응하는 이 리간드 개폐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억제성에 반응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 모달리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이온 채널이 있으면 잡아 당기는 기능이 있어요. 즉 우리가 문을 열 때 미닫이 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잡아서 끌고 와야 되잖아요. 여닫이 문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문을 잡고 밀어주거나 당겨줘야 되죠. 그런 것들처럼 여기에 끌어주는 이런 장치가 있어요. 이것은 이런 압력, 접촉, 온도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변화가 생기는데 여러분들 마사지 하면 시원하죠? 이게 마사지라는 것이요. 우리가 주물러 준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자극을 준다라는 건데 이러한 자극에 의해서 이런 기계적인 이온 채널이 열리고 닫힘으로 인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갖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능동 채널은 말 그대로 어떠한 자극이 있거나 어떠한 화학물질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전압의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얘는 열리고 닫힘이 가능하구나까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게 돼요. 자, 제가 또 뭐라고 또 그 전에 설명을 해드렸었냐면은 이 이온 채널은 막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부위에 따라서 신경세포의 어떤 위치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돼요?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특정한 위치에 해당되지 않는 게 하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수동 채널이에요. 수동 채널은요. 신경세포의 모든 부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즉 신경세포체가 구성이 어떻게 돼요? 가지돌기도 있고 세포체도 있고 그 다음에 축삭 등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좀 골고루 분포가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능동 채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특정한 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그림 하나만 살짝 그려볼게요. 세포가 두 개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기적 신호를 띈다고 그랬고 여기서는 화학적인 신호를 띈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이게 특정한 위치인 거예요. 즉 가지돌기와 세포체 에서는요. 어디서 정보를 받아야 되죠?
여기처럼. 즉 가지돌기하고 세포체는요, 다른 세포에서 내가 정보를 받아와야 되는데 여기 간격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간격이 존재한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즉 정기적으로 정보를 주기에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뭐예요? 화학적, 즉 리간드 채널이 가능한 거예요. 즉 여기서 리간드는 뭐라고 했어요?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이 어떠냐에 따라서 문이 열리고 닫힌다고 했죠. 즉 선택적으로 맞는 키가 있을 때만 이 채널이 열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학적인 변화라고 하고, 이런 화학적은 어디에만 있다고요? 가지돌기와 세포체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즉 연접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하나의 세포에서 하나의 세포로 가는,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뼈로 생각하면 관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연접에서 가능한 거죠. 일어나는 이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일어나는 세포의 이온 채널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세포의 연접 부분에서 이러한 리간드 채널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 축삭 둔덕에서, 즉 만들어져 있는, 여기서 만들어진 것을 이 축삭 둔덕에서 축삭 종말까지 가는 거리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정기적. 즉 뭐예요? 전압에 의존하는 정기적 개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즉 정기적 개폐에 의존하는 부위는 축삭 둔덕에서부터 축삭 종말까지인데, 여기 한 가지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 어떤 거는 민마리집이고 어떤 경우는 마리집이에요. 그쵸? 근데 민마리집에서는 몸통 전체가 이 정기적 신호에 의해서, 즉 전압의 차이에 의해서 이온 채널이 개폐가 되는데, 기억나세요? 마리집이 통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고 간격 있는 여기서는 마리집이 없는 이 마디가 있다고 그랬죠? 이 마디 부분이 내서 이 정기적인 채널이 오픈이 되는 거예요. 즉 이러한 부위에서는 전압의 차이가 생겨야지만이 이 이온 채널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특정한 위치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져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특별한 기능은요, 제가 이거 설명드렸을 때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면, 이러한 위치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혹은 이렇게 능동 수동 채널이 있고 이렇게 선택적 투과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각기 그 고유의 성향, 즉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특별한 기능은 무엇이냐면, 기능은요, 이러한 이온 채널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그 기능이 다른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많이 얘기했던 수동 채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정막 전이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전압
우정성 채널 같은 경우는요. 뭐예요? 전압을 이용을 해서 이온의 이동을 활성화시켰죠. 그로 인해서 무엇이 생길 수 있냐면 활동전이에요. 즉, 우리가 세포에 있을 때 이런 이온 채널이 있는데 수동 채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플러스 이 안과 밖의 물질들의 변화를 평등하게 만들 안과 밖의 변화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큰 변화가 없는 잔잔한 물결처럼. 하지만 전압 우전성 있는 채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물질을 이동을 시켜서 변화를 줘서 즉 활동 전위를 만드는 거예요. 활동 전위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톡 튀어나와서 무언가를 변화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뭐냐요? 그럼 세 번째는 리간드 의존성 같은 경우는요. 제가 연접 부위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즉 신경원의 정보를 전달받는 연접 부위에서 연접 전이를 발생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이 강의고요. 여기 다시 과제를 내드릴 거예요. 이번 과제를 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는요. 이러한 정기적 변화, 화학적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즉 이온 채널이 어떻게 변해서 활동 전이가 일어나서 우리가 세포가 활성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